안녕하세요. 스나이프 인사드립니다. 무더운 더위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다들 수분 섭취 항상 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나스닥에서 발제를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공유해 드렸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30 에어드롭을 한다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피셜 비트코인 월렛, 공식 나라에서 인정한 치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월렛을 다운로드를 하면은 9월달 정도에 이제 이 치보라는 앱이 런칭이 돼요. 그럼 그때 $30 정도의 비트코인을 성인들 기준으로 전부 다 준다고 합니다. 그 액수가 하나로는 한 1,3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치보 앱의 모양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보면은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비트코인 사용을 엘살바도르 경제에 있어서 프로모션을 해서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게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IMF하고 미팅이 있었는데요. 긴급 미팅이었죠. 그때 이게 그 지원금 받으려고 블러핑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엘살바도르 대통령인데 이렇게 하면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30 에어드롭을 주겠다.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신선한 충격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아무리 나라가 지금 힘든 정황이라 그래도 이게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라틴 아메리카 이제 인구 수거든요. 한 6억 한 5천만 명 정도가 중남미 인구수가 있고요. 역시 1위는 브라질, 2위가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7위에 엘살바도르가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 승인을 했고 남미 나라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라든지 은행 계좌가 없는 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미라든지 아직은 소위 말하는 제3국가에서는 이제 흔한 일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 있는 게 있죠. 뭐죠? 스마트폰. 그래서 현재 분위기 뉴스를 보니까요. 남미 쪽 나라들이 이제 이런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엘살바도르 움직임을 계속 주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MF라든지 월드뱅크, 다른 나라에서 큰 태클이 없으면은 엘살바도르 행보를 보면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미 나라들이 비트코인 메서드 옵션을 엘살바도르가 하나 이제 그런 부분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많이 어둠션이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 당연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코인데스크에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번에 또 지원금 받으려고 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테나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이제 암호화폐 ATM 인스톨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엘살바도르에 1,500개의 암호화폐 ATM을 설치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앱 사용이 이제 익숙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나이대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은행 청구라든지 직접 ATM에서 현금을 찾는 분들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더 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이대 있는 사람까지 엘살바도르 안에 이제 그런 분들까지 흡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 있어서는 중장투로 볼 때는 확실히 호재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의 이제 행보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게 포인트고, 다른 한 가지는 선진국 나라 기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어둠션에 있어서 중남미 나라 얼마나 태클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CNBC에서 발제를 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트위터 창시자 잭 돌시가 7월 21일에 여기 보이시죠? 7월 20일 열리는 더 비워드에서 이제 공방을 펼칠 계획입니다. 공방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짜고 친다 이제 그런 느낌도 제가 드는데, 여기서 보시면 더 비워드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거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컨퍼런스 가장 큰 이유가 비트코인을 홍보를 해서 기업이랑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어댑션 채택을 하도록 하는 홍보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한 게 어떻게 된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잭 돌시가 그 비워드 얘기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좀 놀렸어요. 놀리면서 이제 그러면 우리 한번 비워드 컨퍼런스 나가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짜고 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또 어그로를 끄는 것 같습니다. 목적은 당연히 그 이 이벤트가 열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거로 보이고요.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 이벤트에 나올 내용들이 비트코인 채굴 문제 반드시 이제 해결이 돼야 하는 거죠.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에너지 ESG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름 해결책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내 ETF 승인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이 이벤트에서 비워드 이벤트에서 비워드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구체화돼서 결국은 비트코인 ETF 승인되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블룸버그에서 발표했습니다. 영국 UK 영국 금융당국 FCA가 바이낸스한테 6월 30일까지 자국 내 영국 내에 있는 이제 모든 영업 활동을 중지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 드리면은, 일단은 FCA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예전에 인정을 했죠. 아이러니합니다. 왜 다른 나라 감독청들까지, 금융당국이잖아요, 인정을 했는데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왜 미국에서만 XRP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생각이 나서 좀 살짝 짜증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번 조치 이유가 이제 우리 이제 금융당국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을 더 이상은 허가 못 해준다, 이제 그런 게 큰 이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바이낸스 의견은, 우리는 각국 규제 당국들과의 협업과 법 준수를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 앞으로도 계속 다른 나라 법을 준수한다, 이제 의지를 밝혔는데, 얼마 전에 바이낸스는 미국에서도 탈세 혐의, 그리고 일본 금융감독청에서도 경고를 받았죠. 왜 우리 허락 없이 일본 투자자들이 바이낸스 사용하게 하냐. 한국도 분명히 이제 비슷한 움직임을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나쁜 소식만이 아닌 게, 이게 각 나라 움직임으로 보면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이제 규제 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잖아요. 일단은 제도권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규제와 동시에 보호장치, 소비자 보호장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국 바이낸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한국 내 어제 바이낸스 관련해서 어떤 뉴스가 나오나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바이낸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고 있다가 관련 뉴스 나면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서 발표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헤드가 조금 약간 좀 무섭게 나왔습니다. 모든 200개의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could be shut down, 다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무섭게 나왔는데, 일단 뭐 그렇지는 않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 이제 메이저 4개 정도 거래소 말고는 확실히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소위 말하는 마이너 거래소 사용하신 분들은요, 이거는 초이스가 아니에요. 반드시 개인 지갑으로 물량을 이동하시거나 장투하시는 분들 위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니면은 메이저 거래소로 전부 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소가 문 닫을 때 행보가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어제 은행들이 이렇게 암호화폐 그 실명 계좌 그 발급하는 게 꺼리는 게 남는 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행들 스스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준비하라는 움직임이 훨씬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고, 다시 한번 암호화폐가 점점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장투로 보면은 살아남은 암호화폐는 더 번창을 하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잡거래소들은 많이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꼭 참고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메이저 거래소나 장투하시는 분들은 개인 지갑으로 스스로 몇만 원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겁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동을 하시고 나중에 조금 손해본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배지밀, 아몬드, 호두 우유입니다. 커피 맛의 비교는 못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맛이네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저번 주 토요일에 등산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 여파가 오늘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어휴, 역시 남자 힘은 뭐죠? 하체입니다. 그래서 등산을 되게 오랜만에 다녀봤는데 앞으로 조금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 있는 채굴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걸 다 옮기는 것 같은데 텍사스로 가려나? 리오나이더스님의 트위터고요. 이제 사람들이 DM으로 제드 업데이트 그 물량, XRP 물량 대해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이게 6월 27일 기준이거든요. 그 제드 개인 타코 스탠드에서 약 490만 개 XRP가 팔렸고요. 이 개수는 7개월 만에 가장 적은 X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기준 삼아서 매일같이 490만 개의 XRP를 판매한다면은 215일이 걸려서 다 없어진 XRP 물량, 제드 물량이 사라진다. 이제 이런 의견인데요. 대충 7개월이죠? 그쵸? 네, 7개월이네요. 2022년 3월까지 그때에 대해서야 이제 제드 물량이 다 팔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드 물량 계산은 이제 XRP 가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요. 얼마 전에 나왔을 때는 뭐 올해쯤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의미가 없죠. 지금 다시 이렇게 이런 계산이 나왔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XRP를 판매를 하는데 제드 물량을 SEC에서 전혀 태클이 없잖아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량을 다 산다는 소린데 누가 사는 걸까요? 은행? 기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단은 이제 제드 물량 확인차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방송이 길어졌나?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디지털 에셋 인베스터님께서 공유해 주셨고요. 이분이 영상에 나오는 이분이 이제 코르다 디벨로퍼 이제 개발자죠. 근데 진짜 코르다 개발자인지 100%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리 하나 한 10분짜리 8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한번 들어봤는데 현재 요약을 해드리면 자기 생각에는 XRP 홀더들이 가지고 있는 XRP 개수는 1%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XRP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XRP 공급 개수 현재 있는 거 공급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에스코로까지 포함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대로인 상태에서 은행들의 XRP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은행들이 사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XRP를 사용한 은행들이 생긴다면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을 보여줬고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사람의 말로는 이미 예를 들어서 뭐 큰 은행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뭐 연준이 XRP를 사용한다. 그런 스탠다드를 만들면은 다른 상업 은행들도 사용하게 될 것이다. 가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봐왔던 XRP의 필요성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쵸? 만약에 이 사람 말대로라면 지금 저희가 보는 거래소에서 보는 XRP 가격은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뒤에 나오시는 분 보시죠? 이제 이분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2017년도 XRP 가격이랑 비교해 보면은 어떨 것 같냐는 생각에 그런 질문에 2017년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대로 간다면은 이제 2017년도 XRP 그 수요는 예를 들었어요. 양동이에 있는 물 한 방울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전반적으로 이런저런 수긍이 가는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 자체가 이제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옷도 그렇고 이제 되게 편안하게 다 앉아 있잖아요.
이제 좀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보다 100% 진짜 코로다에서 개발자로 일한 게 검증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와서 이제 뭐랄까 오버나이트, 그러니까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정부라든지 SEC에서 연준에서 XRP 사용 기준을 만들어서 가격이 하루 만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도 갑자기 왜 요즘에 와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올까? 약속은 한 것처럼 이분도 갑자기 나와서 처음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조금 왜 이렇게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일단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인사이트에서 나왔는데요. XRP is the future. XRP는 미래입니다. 여기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XRP는 미래이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을 쓴다는 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시기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장, 자산 시장에서 누가 위너가 될런지 루저가 될런지 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XRP, 리플 얘기하는 거고, XRP가 국경 간 지불에 있어서 빠르고 싸고 쉽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승자가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자신 있는 그런 뉘앙스의 말이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이런저런 소식 전해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장이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련 영상 계속 제가 이제 이변이 없으면 계속 올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